몽이, 쫑이, 꼬몽이의 이야기. 나와 같이 사는 동안 행복했니? 파트 3. 지구 최악의 말썽꾸러기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1. 불가사리 꼬몽. 풍뎅은 쫑이의 이빨을 닦인다고 새벽에 난리를 치다가 치약 뚜껑을 바닥에 둔 걸 까먹었다. 그걸 꼬몽이가 낼름 입에 넣었는데 풍뎅이 예! 하는 순간 삼켜버렸다. 이거 어쩌지? 풍뎅은 토하게 하려고 목구멍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인터넷을 뒤졌더니 플라스틱은 소화가 절대 안 된다고 써있었다. 풍뎅은 마음이 다급해졌다. 밤에 들쳐업고 병원에 갔다. 의사쌤은 플라스틱은 엑스레이에 안 나온다고 하셨다. 특수 촬영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은 배설이 되는 게 관건이니까 2일쯤 약을 먹이면서 지켜보자고 하셨다. 그 전 병원 같으면 호들갑을 떨면서 째고 보자고 했을 텐데 여긴 지켜보자고 하신다. 꼬몽의 몸무게는 1.88kg. 선생님이 꼬몽이를 꼭 안고 아가 꼭 응가로 제발 응가로 나오게 해 라고 얘기해 주셨다. 풍뎅의 마음에 그 선생님의 말씀이 가식같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고마웠다. 풍뎅은 꼬몽이를 붙들고 얘기했다. 제발 꼬몽아, 엄마는 더 이상 수술시킬 자신이 없어. 수술시키는 게 너무 무서워. 몽이처럼 될까봐. 제발 부탁할게. 응? 응가할 때 좀 더 힘을 줘. 그 다음날 꼬몽이가 아직 항체가 생기기 전이라 강아지 이동가방, 몽이가 어렸을 때 쓰던 강아지 이동가방에 넣고 쫑이는 목줄을 매서 용산공원을 갔다. 출발할 때 열심히 풍뎅이 손을 핥던 꼬몽이가 산책이 끝날 때쯤 이상하게 잘 안 움직였다. 속이 안 좋나? 오바이트 하면 응급 상황이랬는데 배 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꼬마를 어떻게 수술하지?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해. 만감이 교차하고 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서 꼬몽이가 들어있는 가방을 보니까 속이 안 좋은지 잔뜩 오바이트를 해놨다. 그래서 그걸 치우는데 아싸! 꼬몽이가 삼킨 플라스틱 뚜껑이 나왔다. 풍뎅과 돌프는 환호성을 질렀다. 꼬몽아, 정말 수고했어. 사랑해? 사랑해? 그날 꼬몽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몽이가 잘 가렸으니까 얼른 가리겠지 하는 풍뎅의 성급함이 꼬몽이를 자꾸 야단치게 만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겨우 한 달이다. 꼬몽이가 응가랑 쉬아를 잘 가린다고 판단하고 패드를 베란다에만 놓아두고 아이를 혼냈던 사실이 미안해졌다. 아직 조그만 꼬몽이가 넓은 집 어디에 패드가 있는지 익히기도 전에 빨리 치워버린 풍뎅의 행동은 정말 성급했던 거다. 다시 여기저기 패드를 놓았더니 꼬몽이는 패드에만 쉬아를 해줬다. 기특했다. 다만 아직 응가를 먹는다. 쫑이도 제발 뛰어다니기도 하고 인형도 갖고 놀고 심술도 부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형을 보낸 이후 성격이 너무 변해버렸다. 그마저도 자기 탓인 것 같아 풍뎅은 미안했다. 착하기만 했던 쫑이라 더 미안했다. 몽이는 이젠 여기를 잊고 어디선가 사람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거나 천사가 됐을 거라고 믿는다. 약속을 잘 지켜주는 아가였으니까. 똥 먹는 강아지는 처음이야. 달라도 어쩜 그렇게 다를까? 정말 같은 패키니즈라는 종이 맞는가? 어쩜 몽이는 보통의 개보단 좀 더 사람에 가까웠던 개가 아니었을까? 참을성 많고 엄마 아빠를 먼저 배려해주고 목욕을 좋아하던 깔끔이 몽이. 아팠을 때조차 쉬아를 발에 묻혀 들어오는 법이 없던 몽이를 봐서 그런지 풍뎅이 갖게 된 패키니즈에 대한 생각은 까탈스럽긴 하지만 모두 깔끔한 줄 알았다. 꼬몽이 놈은 한동안 고쳐진 줄 알았는데 중성화 수술의 실밥을 풀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다시 응가를 먹었다. 역시 뭔가 아기 때 병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나 보다. 요 머리 좋은 놈은 응가를 하고 나면 잽싸게 치우는 것을 아니까 응가하러 나가서는 풍뎅이나 돌프를 찾는다. 혹 그들과 눈이 마주치면 마치 놀러 나간 모양으로 베란다에 털썩 눕거나 패드에 쉬아를 찔끔 지리고 들어온다. 마치 쉬아 때문에 나간 모양으로 위장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독한 방귀를 뀌면서도 마루에 앉아서 그들을 감시하다가 그들이 잠시 한눈을 팔면 잽싸게 나가서 응가를 함과 동시에 빛의 속도로 먹어버렸다. 매일 그놈과 전쟁을 벌였다. 풍뎅은 몽이가 없는데도 그냥 살아간다. 몽이가 보고 싶은데도 그냥 살아간다. 때로는 그 아이를 잊기도 하고 그냥 살아간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문득 몽이가 못 견디게 그립다. 풍뎅이 꼬몽이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몽이처럼 그녀를 배려해주는 강아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듯 하다는 거다. 어떤 날은 정말 몽이가 미치게 보고 싶은데 더 미안한 건 몽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몽이가 옆에 있었던 게 실감이 안 난다. 그렇게 소중한 그녀의 몽이었는데도. 어느 날 풍뎅이 꼬몽이를 살피는데 꼬몽이 고추에 또 다른 수술의 흔적이 있었다. 도대체 이 작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중성화 수술은 그곳을 째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의학상식이 없는 풍뎅도 아는 것인데 꼬몽이를 데려온 그곳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혹시라도 그곳을 쨌다면 이거는 잠복고환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라고 한다. 그 어린 시기에 잠복고환을 꺼낸다? 더더군다나 그 상처가 이미 풍뎅이 데려올 때 아물어 있었다면 적어도 2개월 때 수술했다는 건가? 생각할수록 끔찍했다. 중성화도 5개월 이후에 시키는 게 좋은데 아가는 항체가 생기기도 전인 3개월에 수술을 했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래서 아가가 계속 고추를 병적으로 핥고 있는 건 아닐까? 또 그래서 의사 선생님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고 정신병처럼 응가를 먹나? 모르고 있었는데 아가가 갑자기 크면서 수술 상처가 눈에 보인 것이다. 풍뎅은 그것도 모르고 응가를 먹는 것만 가지고 야단을 쳤던 거다. 대체 데려오기 전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풍뎅은 많이 예뻐해주고 많이 사랑해줘야겠다고 또 결심했다. 아픈 일은 잊어, 아가. 드디어 처음으로 네 식구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이젠 꼬몽이가 시야를 완벽하게 가린다. 풍뎅과 돌프는 기분이 좋아서 고기를 구워주고 파티를 했다. 하지만 가끔 풍뎅은 개시키를 입양한 게 아니라 쥐시키를 입양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꼬몽이는 소파 밑동이며 책상 모서리며 죄다 갉아놓는다. 심지어 몽이 이모네 집에 가서는 아무 데서나 살 수도 없는 고급 악기인 하프시코드에도 이빨 자국을 내서 자신의 흔적을 떡하니 남기고 오셨다.